입양이라는 게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사회도 함께 책임을 나눠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려야겠다. 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입양을 주제로 아동 권리에 대한 키워드 중심의 대담을 나눠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권리보장원장 정익중입니다. 그동안 아동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제도를 고민해 왔는데요. 더 많은 이해와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꾸준히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보람 선생님과 함께 의미 있는 대화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경계를 걷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겪어본 고민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고 있고 또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님 또 선생님들이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익중 원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 다리에 디딤돌을 놓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보람 선생님이 여러 현장에서 뵐 때마다 인상 깊었는데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온 시간들이 꽤 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올해로 이제 17년 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17년째 네. 교사로 계셨다니까 새삼 놀랍네요. 유튜브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하신 건가요? 올해로 5년 차가 되어 갔습니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희 이제 막내딸 러블리를 입양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저 6살이 되던 해 경계선지능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경계선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나 혹은 정보들이 조금 파편적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들을 생각했을 때 특수교사인 저도 힘든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상 부모 입장에서 마주한 현실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려야겠다. 그 고민 끝에 어딘가에 경계를 걷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대단하시고 그 말씀을 드리니까 더 와닿네요. 제가 여러 자리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처음이라서 좀 긴장도 되고 또 반가운 마음도 있습니다. 또 원장님의 인터뷰나 강연에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큰 참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마주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중심의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동 권리와 입양 관련 키워드들을 저희가 빙고판에 준비했는데요.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원하는 키워드를 선택하시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후에 해당 칸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요. 가로, 세로, 대각선 중에 먼저 빙고 한 줄을 완성한 분이 승리입니다. 이기고 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우, 제가 어떻게 원장님 앞에서 아닙니다.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로 원장님 입양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의 공통된 또 내용인 것 같아서. 왜 입양을 고르셨나요? 입양이라는 키워드가 아무래도 저희의 가족을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양이라는 건 저한테는 이제 좀 선물 같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한 아이한테 선물 같은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서 입양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선물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된 러블린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을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블린의 성장이 그냥 한 아이의 성장일 뿐 아니라 지금 가족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에게 또 가정이 생기는 그러한 선물과 같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입양을 통해서 저의 가족이 완전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입양을 통해서 우리의 서로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선물과 같지 않을까 이런 답변으로 입양을 선택했습니다. 입양에 대해서는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제 친자관계를 만드는 거라서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단순하게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고 입양이라는 게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사회도 함께
책임을 나눠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입양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되게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에서 변화가 있었다면 뭐 그런 걸 좀 한번. 아무래도 입양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예전보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껴요. 예전에는 이제 입양 자체를 특별한 선택 혹은 감동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소비하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감사한 일이지만 때론 그런 시선이 입양 가족을 뭔가 설명해야 되는 존재 이런 것들로 또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입양도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이해가 조금씩 퍼져나가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입양하셨다고요? 뭐 이러한 질문들을, 반응들을 많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러블린의 삶을 잘 보고 있다. 딸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을 잘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저도 입양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아직까지 이제 편견과 넘어가야 되는 질문들이 많이 있지만 입양을 감동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희망적인 변화이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너무 애써주셨죠. 네, 저희도 네.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입양 가족을 보면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뭔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네. 바뀌고 있는데 또 하나의 가족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입양 가족한테도 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입양 제도의 변화가 또 있잖아요. 이러한 변화의 또 핵심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입양 기관을 중심으로 네. 모든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올 7월 19일부터는 민간 입양 기관이 아닌 국가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을 중심으로 입양 체계가 공적으로 개편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그런 걸 좀 널리 알려서 조금 더 편하게 입양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또 입양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도에다 붙여볼까요? 제도, 네. 네.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입양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국가가 함께 나서서 이러한 변화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 그게 입양 가족으로서 굉장히 큰 힘이 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입양 기관에다가 입양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을 네. 하게 됩니다.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고 난 다음에 가정조사를 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네. 위탁기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큰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가 생기고요.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저희가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결연을 담당하게 됩니다. 입양 부모가 적격한지 여부라든지 아이와의 부모의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큰 변화가 있게 되고 입양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체성과 관련된 네. 도대체 본인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아동권리보장원과 민간 네. 입양기관에 같이 이렇게 신청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급격한 변화들이 또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은 정말 국가에서 이 한 아이를 그리고 또 그 입양 가족을 훨씬 더 뭔가 안전하게 그리고 또 같이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을 이제 만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 입양 기관마다 약간 조금씩 다른 절차와 방법으로 뭐 아이도 보호하고 그리고 결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거거든요. 어떤 입양 부모님들은 여러 입양 기관을 네. 전전했던 경험들도 있으신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일원화돼서 저희가 직접 일관된 절차와 방법으로 아마 진행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저런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더불어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 책임성은 강화되고 있지만 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기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변화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만의 변화가 아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헤이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모두가 가는 방향이라고 들었는데 좀 알려주시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입양이라는 게 입양 부모를 위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네. 입양 아동을 위한 절차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동은 부모님을 네. 이렇게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뭔가 그리고 국가가 이런 그 입양 부모님을 뭐 찾는 과정을 도와주는 이런 절차들이 좀 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그런 절차를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에 이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비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입양뿐만 아니라 국제 입양 과정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 입양 과정에서는 비용하고 이제 연결되고 수수료하고 연결되면 그런 해외 입양을 해야 되는 유인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우리 국가는 하겠다라는 것들을 한 게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입니다. 네. 저희가 2013년에 그 가입 서명을 했고요. 2023년에 법이 바뀌었고 그 법에 따라서 공적으로 개편되면서 올 6월에 네. 그 헤이그 사무국에 기탁서를 냈고 10월 1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비준해서 발효가 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2012년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을 좀 덜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알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